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어오던 것과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충격에 빠지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화려한 건물도 자유로운 문화도 아닌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접하고는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북한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속이고 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광고 한 편 보고 가실까요? 오늘은 집에서 전세계 랜드마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랜드로드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함께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게임이 시작되면 GPS 정보를 통해 제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익숙한 건물들의 이름이 뜨는데요. 이렇게 초기 자본을 열심히 쌓았으니 오늘은 서울에 랜드마크 하나를 사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사러 왔는데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구입! 이렇게 구입한 건물은 CCTV나 주차장, 와이파이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하여 자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게임을 집에서만 하면 답답하겠죠? AR 모드를 사용하면 직접 밖으로 나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건물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건물을 샀는데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다녀간 방문자들로부터 임차료가 쌓이게 되고 저는 이것을 수집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정말 쉽죠? 이제 충분히 돈을 벌었다면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도시나 나라로 마음껏 여행도 떠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랜드로드고는 실제 부동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인지 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는 게임인데요. 그리고 이 게임이 더욱 재미있는 이유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언제나 1등을 노리는 법이죠. 저는 현재 14등인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저를 이길 수 있는 등수입니다. 얼른 랜드로드고로 들어와 저를 이기고 1등을 차지해보세요. 아래의 더보기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많은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빨리 안 오시면 제가 1등 할걸요? 북한에서는 늘 한국은 못 사니까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놈들이라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탈북해서 한국의 삐까뻔쩍한 건물을 보고 놀라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화려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건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북한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당국의 단속을 피해 몰래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 드라마에 빠지다 보니 한국에서 히트를 친 드라마라면 북한에서도 1년 안에 그 결말을 알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막상 탈북한 북한 사람들은 화려한 한국 도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간판,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이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탈북민들이 가장 충격에 빠지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두 나라가 갈라지기 전까지 한 줄기의 역사였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역사와 북한이 알고 있는 역사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북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상지하면 아마 세계 4대 문명이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요. 그런데 딱 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북한은 세계 5대 문명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고 배웠죠. 그런데 북한은 대동강 유역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세계 5대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역사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은 고구려와 고려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주몽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백제와 신라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는 그 중에서도 첩의 자식이 세운 정체성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고구려 고려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는 심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 신라를 배신자라 부르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처참했는데요. 이렇게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 내부 문제에 외세 의존 정책을 앞장서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북한 사전에는 김유신이 나라의 역사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고구려의 연개소문 장군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신과 연개소문 모두 위인전에 올라와 있는 영웅들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영웅과 배신자를 정해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 이후로 권력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위화도 해군 전부터 이성계는 정권을 잡을 생각이 있었고 정권 탈취의 시작이 된 위화도 해군은 전형적인 매국행위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최고의 애국명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된 이유는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최영 장군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북한도 딱히 나쁜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한국을 창제한 왕, 이 정도이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세종대왕님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불완전한 글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김일성이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한글이 되었다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업적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북한이 유독 신라나 조선을 싫어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우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6.25 때 이승만이 미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침략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신라와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조선의 이성계는 매국을 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즉 북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되니 이렇게 이성계를 나쁘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역사를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거나 날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씨가를 신격화하는데 온갖 날조가 심각한 사항인데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지만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오던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니 자신들이 평생 배워온 역사와 너무나 달라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인터넷도 내부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 그것이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유치원에는 특이하게 백두산 미령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용도가 김정일과 김일성의 탄생을 우상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70%가 김씨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터무니없이 신격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계속 들어온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생 세뇌를 받아오던 역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탈북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